안녕하십니까. 등산 역사를 연구하는 이산입니다. 오늘은 1865년 마토호룬 초동적 역사 4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토호룬 하산길 추락 사건으로 스위스 발리스 당국은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1865년 7월 21일 금요일 체르마트의 몽세르뱅 호텔에서 청문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체르마트 관할 비스프에서 나온 조사관 안톤 클레멘츠를 포함해서 법원 서기와 특별법정 행정관으로 구성을 해서 에드워드 윈퍼부터 3일 동안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윈퍼에 이어서 차례로 가이드 피터 타우거 발드와 그의 아들 가이드 타우거 발드 3명하고 시신수색에 참가했던 체르마트 등산 가이드 2명을 조사를 하고 사건 경위를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 타우거 발드는 조사를 한 번 더 받았습니다. 그 조사 과정에서 추락하며 로프가 끊어질 때 4번 프랜시스 더글러스 경과 5번 가이드 타우거 발드 사이에 연결된 로프가 약해서 끊어진 것으로 조사 결과 최종 판명이 되었습니다. 윈퍼는 조사 과정에서 찰스 허드슨 신부가 팀을 지휘를 했으며 로프 선택도 허드슨 신부가 담당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최종 판결은 당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는 흔적은 찾을 수가 없다. 사고는 결국 로버트 헤도의 실수로 인한 사건에 책임이 있다라고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내고 모두 무혐의로 종결을 내렸습니다. 지금도 판결 사본은 체르마트 산악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토호룬 추락 사고로 스위스는 물론이고 전 세계 신문은 영국인 3명하고 샤머니 가이드 1명이 마토호룬 빙하로 1200m를 추락해 죽은 비극적인 사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영국인들은 슬픔이 분노로 변하면서 일간 신문에 등산 자체가 무의미한 스포츠라고 머릿기사로 내보냈습니다. 여하튼 근대적 등산 사고로는 제일 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인과 유럽인들에게 산이 좋아 자신들끼리 알프스에서 등산하는 것은 자유지만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스포츠로 등산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한테 확실하게 각인이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윈퍼는 시신을 수습한 후에 충격을 받고 바짝 엎드려서 3주 동안 침묵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당시 알파인 클럽 회장인 판사 알프레드 윌스가 위험 있는 호소를 했습니다. 윈퍼는 답장이란 형식으로 더 타임즈 신문에 사고에 대한 경위서 형식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고 후 윈퍼는 알파인 클럽 총무에게 보낸 개인 메모에서 가이드 타우거 발드가 산에서 나를 죽일까봐 비참한 밤을 보냈다라는 글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살아남은 가이드 타우거 발드는 1862년 영국인 토머스 케네디와 함께 헤른리 능선으로 도전한 경력이 있었던 인물로 체르마트에서 초창기 알아주는 가이드였습니다. 타우거 발드는 법적으로 결백하게 되었지만은 별별 비난을 다 받아 체르마트 고향에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불신의 벽을 느끼고 골치가 너무 아파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몇 년 후에 다시 돌아와 가이드를 계속 했지만은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노년에 마토호룬이 보이는 슈바르체제 호수 옆에서 1888년 혼자 외로이 68세로 사망을 했습니다. 사인은 충수염 때문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체르마트 토박이 대부분은 타우거 발드가 로프를 끊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타우거 발드 아들 22살 먹은 피터 타우거 발드는
그 후에 그 체르마트의 그 유명한 가이드로 많은 그 활약을 했습니다. 아들 그 타우거발드는 마터호른을 125회나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에 그 윈퍼가 책을 쓰면서 정상에 서 있을 때 그 남긴 그 소감을 보면은 세계가 내 발 아래에 있고 마터호른은 정복되었다. 그 정상에 발자국 하나 보이지 않았다. 만세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윈퍼는 가이드 그 타우거발드와 등반을 하면서 독일어를 그 전혀 몰라서 유일한 그 의사소통 수단은 그 약간의 프랑스어가 전부였다고 전해집니다. 윈퍼가 그 마터호른 사고로 너무 충격을 받아 다시는 그 등산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 말은 터무니없는 말이었습니다. 윈퍼는 그 처녀봉 도전만 좋아했다고 전해옵니다. 윈퍼는 그 마터호른을 그 초동한 후에 자신의 그 유일한 그 수입원으로는 글을 쓰고 책을 출판을 하고 강의를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윈퍼는 그 완고한 그 현실 그 주의자였다고 전해옵니다. 윈퍼는 마터호른을 그 등정하면 자신의 그 알파인 경력이 끝날 것이라고 발표도 했지만은 실제로 마터호른을 그 2번이나 더 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 안데스와 그 로키 산맥으로 원정을 가 많은 등산을 했습니다. 윈퍼는 1879년 남미 그 안데스로 원정을 가 침보라소를 등정할 때 그 이태리 가이드 장 안뚜아누 까렐을 꼬셔서 함께 갔지만은 끝내 그 원정 가서도 까렐과 다투고 싸웠습니다. 1880년 그 캐나디안 그 로키로 원정 가서 초동을 몇 개 했습니다. 당시 그 함께 그 등산했던 가이드 그 크리스티안 그 쿨루코와도 원정 가서 다투었습니다. 여하튼 그 가이드들 세계에서 윈퍼라는 등산가는 계곡에서 그 사랑받지 못하는 인간이라고들 말을 했습니다. 윈퍼는 자기와 같이 그 등산한 동료들하고 전문 그 가이드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우정은 갖지를 못했습니다. 윈퍼는 그 한 시즌 이상 함께 그 등산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죽은 그 미셸 크로하고 크리스티안 그 알마를 제외하고는 가이드 대부분이 윈퍼를 그 싫어했다고 합니다. 1933년 그 에베레스트 원정대원이었던 영국의 그 유명한 등산가 그 프랜시스 스마이스가 윈퍼에 대해서 남긴 그 글을 보면은 윈퍼는 가이드 그 쿨루커나 장 안뚜아누 까렐 같이 그 독립심이 그 강한 그 가이드와 함께 그 등산을 할 때 그 윈퍼의 그 성격에서 그 무조건 그 복종을 요구하는 태도를 취해서 그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었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한마디로 윈퍼는 성격이 모나고 포용력이 좀 부족한 사람으로 아주 까다로운 성격의 그 소유자였던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5년 마터호른 초동정 역사 5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윈퍼는 그 조카와 함께 런던에 간 한 호텔에서 점심을 먹는데 그 스웨터 그 안에 옷을 안 입고 맨몸으로 나와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텔 방 안 그 카페트와 식탁보 뭐 덮개를 씌운 의자는 담뱃불로 타버려서 구멍이 다 나 있었다고 합니다. 윈퍼는 그 침대에 누워서 담배를 피는 바람에 가슴에 그 뜨거운 재로 그 상처도 있고 침대 뭐 이불 옷에도 담뱃재로 구멍이 여기저기 다 나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 그 등산가들은 담배와 커피를 그 지독히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등산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